요새 정말로 또라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친 짓거리 하는 인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는 말은 상당수 걸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1억 2억이 돈이냐, 1억 2억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냐,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서 10년이면 고작 1억 2천인데 그 1억 2천 가지고 뭘 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놈들은 실제로 한 달에 100만 원은 커녕 10만 원, 20만 원도 저축해 본 적이 없는 놈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투기하라고, 자기한테 돈 갖다 바치라고, 빚내라고 일부러 분위기를 조장하죠. 남들하고 비교질하고요. 언제까지 구질구질하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해가지고 살 거냐라고 이야기합니다. 300중 400중 그러면서 돈 300, 400 벌어가지고 언제 생활비 쓰고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남은 돈 가지고 찌질하게 저축해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놈들이 태반이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그 말이 맞다, 좀 크게 굴려가지고 한 방 해가지고 돈을 벌어보겠다, 부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놈들은 대부분 다 인생이 몰살당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쉽고 수월하면 주변에 나이 드신 어른들이 왜 그렇게 우직하게 구슬땀 흘리면서 묵묵히 입 다물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자고요. 길거리에 보면 공실도 많지만 어떻게 저 가게는 저렇게 오랫동안 가게가 유지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있을 겁니다. 거기 가면 사장님이 사모님하고 둘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고 참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라고 그렇게 우직하게 소처럼 그렇게 일하고 싶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좀 더 멋있게, 좀 더 쉽게, 수월하게 힘 덜 들이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게 생각대로 잘 안 되죠. 현실은 딴판이라는 겁니다.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나이가 좀 많이 드셨는데 정말 군말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다 이렇게 물어보면 젊었을 때 사업 크게 확장했다가 사업 실패하고 돈 많이 깨먹고 지금은 많이 내려와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왜 별말 없이 가만히 있습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눈 감고 잡니다. 왜냐고요? 체력 배출하려고.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그 일로 끝이 아니라 물류센터 일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을 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래도 내려와서 착실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이 비록 아주 멋있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뭐 나아지진 않겠지만 삶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 삶이 관리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돈을 더 벌어야지, 상황이 더 나아져야지, 그냥 살아가는 삶이 유지가 되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유지하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나보니 저희 부모 세대들이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공부시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를 요즘 와서 좀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는 이제 부모 입장이 되다 보니 그게 참 쉽지 않은 걸 알거든요. 저라고 돈을 많이 안 벌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돈이 싫겠습니까? 돈 많이 벌고 싶죠. 근데 좀 빨리 수월하게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빨리 벌고 싶고 서둘러서 뭐 하고 싶다 그래서 세상 주변 일이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두르지 말자. 좀 냉정하게 내다보자. 천천히 두고 보고 상황을 좀 따져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뭔가를 계속 하다 보면 경험도 쌓이고 안목도 쌓이고 구체적인 실질적인 뭔가가 이제 움직일 이제 방식이 좀 이제 알아지는 거죠. 그럴 때 조금씩 하면 되더라는 겁니다.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현혹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막막하고 두렵고 겁나죠. 어떤 누군가가 또 나의 등에 칼을 꽂을까 걱정이 됩니다. 겁이 많이 난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궁리, 걱정, 염려를 하는 중입니다.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어서 함부로 1억 2억을 우습게 보는 인간들의 말에 놀아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최악의 경기가 3년, 4년, 5년, 10년, 20년, 30년 더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IMF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지 같은 세상에 태어난 게 불운이다, 안 잘리면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사람들이 심심찮게 하는데요. 참 무서운 얘기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 없다, 다 좋아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쓰고 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3, 4명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모든 이에게 미워받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도 조금 내려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차근차근 움직이고 좀 더 조심하고 대비하며 살아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고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난다, 아니면 이미 전쟁이 났고, 그래서 우리네 상황이, 한국의 경제 상황이 많이 움츠러들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소비를 줄이는 것도 느껴지고요. 이런 상황인데 1억 가지고 뭘 하냐, 2억 가지고 뭘 하냐. 좀 더 굴려서, 돈을 한 서너 배는 불려서 한 8억 10억 굴려가지고 부동산 사고 또 주식으로 또 늘리고 이렇게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놈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모로 혼란스럽고 두렵고 겁납니다. 지금의 정치인들, 경제인들, 우리 주변을 보면 대학 교수다, 전문가다, 유튜버다 라고 하는 언론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에게 호도하고 다른 쪽으로 쏠리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집값이 폭등한다라고 떠들어대는 이들이 있는 거 보면 여전히 지금 이 세상은 거짓과 조작과 가짜가 난무하는 시대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런 조작과 현혹과 사기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심상치 않은 시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뻔뻔하게 얼굴에 철판 깔고 그 관련 업계에 노예로서, 지식 창녀로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놈들의 말에 놀아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장 입고 대학 교수 직함 달고 아주 그럴싸하게 멋있게 얘기하는 놈도 사기꾼이고, 1억 2억 우습다라고 얘기하며 유튜브로 나와가지고 떠들어대는 놈도 사기꾼이고, 이 사방천지의 사기꾼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눈과 귀를 잘 열어놓고 잘 관찰하면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